이어서 오늘의 작전은요. 3000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P 어제 못 갔죠. 어제 갈 듯. 저희도 좀 준비도 하고 이제 3000P에 대한 의미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2998에서 끝났습니다. 정확히는 2998.62. 턱 밑에서, 코앞에서, 눈앞에서 언론들이 다 그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던데 정말 코앞에서 3000P를 못 갔어요. 어제 보면 SK하이닉스가 장중 20만 원도 가고 삼성전자도 장중에는 뭐 3%, 물론 6만 원 못 갔지만 3% 이상 가게 되면서 몰아붙였다가 이제 다 윗꼬리를 빠지고 나서 좀 아쉬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3000포인트를 가장 빨리 가는 쉬운 방법, 지름길은 뭐냐? 삼성전자가 내달리면 됩니다. 여기서 한 6만 원, 6만 한 1,000원 정도까지만 가버리면 그냥 터치는 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는 갔던 게 59,800원대였고 지금 글로벌 전략회의도 하고 있고 유리기판 얘기도 나오고 로봇 여러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 AMD 모멘텀이라고 해서 AMD가 뭐 놀랄 만한 또 AI 칩을 개발했잖아요. 또 AMD는 전통적으로 삼성전자와 또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놓고 보면 이 삼성전자의 큰 기대, 이 삼성전자의 큰 3000P 주역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건데 여러분 이전에 2900에 갈 때 누가 코스피 2900을 이끌었느냐. 물론 하이닉스가 큰형님으로서 지켜줬지만 하나를 꼽으라면 지금 가장 핫하다는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시가총액이 어제자 기준으로 38조인데요. 한 두 달 발 전에는 10조 될까 말까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 반 새에 지금 시가총액이 3배가 넘게 오르면서 2,900을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이제 시총 10위가 됐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다크호스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뭐 가령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를 할 때라든가 미국 NBA의 뭐 마지막 파이널 결승전을 할 때 보면 원래 잘하던 선수 외에 미친 선수가 나와야 그 팀이 우승을 한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이닉스 3전 여기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한 시총 30위권에 있는 대형주,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10조, 11조 여기에서 적어도 2배 이상이 단기간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미친 선수, 이 미친 종목이 좀 필요를 해서 자 오늘은 그 종목 중에 어떤 것들이 좀 후보군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 4개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 뭐래도 현대차고요. 이미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못 가고 3000P, 4000P는 어림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어제자 기준으로 42조고요. 전체 이 코스피 전체 우리 대한민국 시총 중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버려졌던 현대차의 외국인 수급이 8거래일 연속 들어왔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매력이라고 하면 뭐 관세 최대 피해자라고 하는데 그런 최하까지 추가 자동차 관세를 올린다는 부분까지도 주가에는 선반영하는 그러니까 최악이란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매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엔 마지막에 뭐 품목 관세, 상호 관세, 국가 관세 하다가 마지막에는 기업을 본인이 정해서 관세를 주고 빼고를 해줄 수가 있다면 같은 자동차 기업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게 되는 현대차 쪽에 대한 부분을 일단 한번 좀 주목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00P를 가게 되는 의외의 다크호스가 역시 현대차를 첫 손에 꼽고 있고 그 다음으로 좀 놓고 보면 시총 12위에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는 약간 시총이 한 32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왜 네이버가 뭘 할 줄 안다고 뭐 이렇게 좀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이제 신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쏘버린 AI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주권, AI의 국산화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네이버는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하정우 AI 수석은 전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 센터장이었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못 쓰겠다, 이거 진짜 실력 없다라고 하는 이 하이퍼클로버 X 쪽을 최초로 만들어서 또 쭉 추진해 왔던 사람이 하정우 수석이거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 각 국가마다 다 생성형 AI가 있잖아요. 뭐 미국에는 4개, 5개 있고 중국도 딥시크를 비롯해서 뭐 맘만 먹으면 자기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 거 제대로 된 생성형 AI 하나가 없습니다. 그나마 많이 근접하고 있는 게 이제 하이퍼 클로버 X. 여러분들이 이제 성능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이퍼 클로버 X입니다. 우리가 못 가고 있는 이유도 있죠. 이게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뭐 GPU도 없고 AI 칩도 없고 사들이려면 막대한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정부에서는 국가 돈으로 GPU도 사서 민간 기업과 공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뭐 추론이라든가 학습 훈련이 개시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제 기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 클로버 X의 업그레이드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저는 3,000피로 가게 되는 잠재적인 또 다크호스를 꼽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리고 약간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시총 28위에 18조입니다. 18조짜리 28위. 한국전력인데요. 아니 한국전력이 무슨 다크호스야, 무슨 성장성이 있어 이야기를 하겠지만 4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폭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흔들리는 와중에도 계속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수급창 한번 보시면은 한전을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사나? 특히 지금 신정부에서 물가 관리를 하게 되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동결할 거야라는 얘기가 좀 파다하면서 그날 한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동결한다는데 외국인은 왜 한국전력을 이렇게 사들일까?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우리의 개인 투자들보다 상법 개정안 개정을 기다린다. 그걸 놓고 한전을 사들이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국전력은 좀 묘한 기업이죠. 공기업이요. 근데 공기업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 결정을 정부가 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게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그럴 바에야 뭐 상패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버젓이 상장을 해놓고선 입김은 정부 입김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되게 된다면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 외국계 펀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요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한전을 사들이고 버젓이 소송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전기요금이 지금 올릴 상황인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차라리 상장 폐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법 개정안에서 수혜가 이 지주사들 얘기를 하지만 이런 공기업들까지도 좀 역설적인 수혜겠죠.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직까지 왜 그렇게 4월, 5월, 지금 6월까지 외국인들이 한국전력을 폭식하는지는 알 수 없죠. 나중에 결판이 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법 개정과의 관계, 전기요금을 더 이상 동결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좀 맞춰보시고요. 마지막에 꼽은 다크호스는 딱 30위에 걸려 있습니다. 어제자로. KT인데 시총이 13조짜리입니다. 왜 KT를 꼽았는가? 이 뉴스를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외국인 한도, 이 통신기업 같은 경우,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한도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걸 더 먹어버리면 우리의 기간 수익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어제자로 49%, 즉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최대치를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KT에서 있어서 외국인은 이제 더 살 수가 없어요. 왜 한도 100%를 채운 겁니다. 하고 전체 비중으로 49%를 채웠는데 물론 이제 이슈들도 있죠. SK텔레콤 해핑을 받으면서 많은 가입자들이 KT로 왔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배당의 KT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지금 AIX 협업도 있고 하게 되는 건데 작년에 배당 성향이 KT를 찾아보니까 116%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보다도 그거 다 배당 주고 그 이상까지 끌어와가지고 영업이익에서 이제 배당을 해줬다라는 뜻인데 지금 올해 가입자들 넘어오는 걸로 봐서 KT의 실적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2분기부터 벨이 굿입니다. 아마 이런 포인트들도 있고 이걸 바꿔 생각해서 야 이제 외국인들이 더 못 사겠네. 49% 다 채웠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꿈쩍 안 할 재료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수급 이제 뭉쳐서 여기는 이제 완전히 막혀 있고 유동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 외국인들의 한도 소진 49%를 다 채운 100% 채운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해서 크게 4종목입니다. 3,000표로 가는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한국전력, KT까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